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7년 동안 자영업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가슴 속에 이 뭉쳐있던 정말 이 답답했던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감없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보수 진보 어떤 지지 성향에 따라서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아주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고 또 괜찮게 들릴 수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도를 표방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치는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던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수가 집권하는 시절도 있었고 진보가 집권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집권하든 간에 어느 정도의 견제가 있음으로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오면서 물론 그 싸움도 많고 논란도 많았지만 어쨌거나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면서 굴러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재의 상황은 그 균형이 깨졌다,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쪽에 느낌을 받습니다. 먼저 보수가 무너지게 된 계기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 이렇게 해서 촛불 집회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끝나면서 발생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국정농단에 대해서 상당한 그 불신을 하시는 분, 비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 진영에 특히 그런 불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국회의원 180석의 압도적인 지지로 진보가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뭐 그 대표적으로 부동산 3법 같은 거 통과될 때 보시면 충분한 논의도 없이 부동산 3법, 이제 집값이 막 폭등하니까 부동산 3법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자마자 바로 그 투표해가지고 180석으로 바로 통과돼 버렸죠. 그러니까 통과하고 나서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 견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수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견제 없이 막 나가는 어떤 진보 정치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잘못됐을 경우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한 번 좀 생각해보자는 관점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해서 이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인 차원에서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하고 사회주의의 공산 경제,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눈다는 어떤 그런 경제, 그 사회주의 경제하고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더 큰 파이를 가져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어느 정도 경쟁적인 그 시장 경제죠. 이 두 경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좋으냐?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논쟁은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우리나라 같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하고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남한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책이 더 우수하냐, 그 논쟁이 심했었죠. 근데 지금 지나와서 현 시점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보통 예를 많이 듭니다. 케이크의 빵 조각을 나눴을 때 시장 경제는 빵 조각을 누구는 크다랗게 끊어 먹고 누구는 작게 끊어 먹고 이렇게 불평등하게 나눠 먹습니다.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더 큰 빵 조각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다음 그에 반해서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 체제는 모든 케이크를 똑같은 조각으로 나눠서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더 우수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나눠진 빵 조각 중에 제일 작은 조각, 그러니까 불평등하게 갈랐을 때 제일 작게 먹는 이 빵 조각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공평하게 나눈 빵 조각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물론 아주 극빈층은 제외하고 말하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시장 경제 하에서 못 사는 사람이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살고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사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보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북한 주민들보다 월등히 잘 사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건 그 중국의 예를 들어봐도 그 바로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그 경제를 표방하다가 시장 경제 정책을 도입하고 나서 경제가 급성장했습니다. 지금 G2로 불리죠. 미국
다음으로 G2인데 머지않아서 그 경제학자들이 불과 아마 10년 정도 지나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10년까지 안 걸리고 한 3, 4년 내로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저렇게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 경제를 도입함으로 할 때부터 그렇게 발전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더 우수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경쟁이 붙었을 때 훨씬 더 큰 효과를 낸다는 얘기죠. 모든 학생들이 평준화 시켜서 똑같은 공부를 시키면 그 공부하는 열의가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그 특목고라든가 이런 쪽에 그 차별화된 어떤 학력을 그 존재할 경우에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전국의 대학이 모두 평준화되겠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뛰어난 학생들을 서울대라든가 중국도 그렇게 하죠. 중국의 가장 뛰어난 대학, 뭐 미국에도 내설만한 MIT라든가 하버드라든가 유명한 대학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가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모든 대학을 똑같이 만들어버린다. 학생들이 지금처럼 열심히 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우수하다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더 큰 생산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은 건 맞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일하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긴 한데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현 정부 들어서 그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깨지면서 급격한 친노동 정책으로 바뀌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주 52시간 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취지는 좋죠. 주 52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그 여가 선용을 하고 이렇게 사람답게 살겠다. 그러면 그 부족한 노동자를 한 명 더 뽑아야 되니까 말은 다 맞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들이 견디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기업을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나도 다 그냥 편하게 일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면 되는데 내가 왜 고생하면서 위험을 부담을 안 하면서 부도의 위험을 안으면서 중소기업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하고 제가 그 지난번에 자영업 문 닫았다는 영상 올렸는데요. 저같이 그 5년 동안 단 5일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기타 정부의 이런 규제들 때문에 못 버티고 문을 닫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현상이 중소기업가와 자영업자만의 문제인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이런 정부 체제에서는 장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뭐 근로 이런 정책들이 많이 있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일하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한 사람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게 되면 거기 있는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자영업자가 마찬가지로 또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자로 변경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자가 돼가지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이런 사회가 돼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러면 이건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고 사회주의 경제와 좀 비슷한 현상으로 이어가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심히 일하는 사회에서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그냥 뭐 지원금을 주겠지 이런 심리로 사람들의 노동 의욕이 상실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제가 정말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첫 번째로 돈을 확 뿌리면 그 돈이 풀린 돈으로 경제가 소비가 활성화돼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뿌리니까 땅속에다 스며들이 분수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물을 확 뿌리면 밑에서 위로 확 솟구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봤던 것은 소득 주도에서 확 뿌리니까 전부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온라인 쇼핑으로 해가지고 해외 직구 뭐 이런 쪽으로 다 써버리지 이게 대한민국 뭐 시장 경제를 살리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전 국민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진보 쪽에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을 하는 그 주장이죠. 모든 국민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다 주자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지금 보수 쪽에 해당하는 국민의힘 그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또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결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 국민한테 다 주자는 주장은 똑같은 주장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봤을 땐 이건 그 어떤 선심성 전략,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저게 생각납니다.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게 있었죠.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육지로 그 강을 뚫어가 수로를 뚫어가지고 배를 띄워서 이게 서울까지 가는 이런 그 만들었는데요. 들으면서 그게 말이 되나? 배가 부산에서 인천 바다로 가면 될 걸 굳이 땅을 파고 산을 넘어가지고 갈 게 말이 되느냐? 근데 그게 먹혀서 대통령 그 뭡니까 그런 쪽에 경제 발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호응을 어느 정도 얻었다는 얘기죠. 이 전 국민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한테 50만 원씩 다 주겠다.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퍼주기식 선심 정책을 펴가지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정권을 잡기 위한 어떤 도구로 쓰여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경제학자들의 논리에 의하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세금을 전 국민의 세금을 2배로 올리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금 2배 올려가지고 그리고 돈을 걷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50만 원씩 나눠준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 돈을 다 걷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준다는 그에 비슷한 현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너무 왼쪽으로 치우친 정책으로 가다 보면 국가 경쟁력이 사라져가지고 중국이라든가 기타 베트남이라든가 이 발전하는 이런 그 기업, 다른 나라들과 경쟁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회로 바꿔야 된다는 게 지금 간절한 심정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 왔지만, 정부에서 주는 돈 받으려고 하루에 4-5시간 길거리에서 쓰레기 이리 쓸었다 저리 쓸었다 시간만 때우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성과를 얻는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만약 이렇게 계속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외국으로 가서라도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곳에 가서라도 세계를 위해서 큰 뜻을 펼치라고 제 아들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는 어떤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무너진 보수 정당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보수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왼쪽으로 치우친 급진 그 좌파 쪽으로 흘러가는 이 부분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보수로 되돌아가고 싶지는 않다는 여론이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 개혁을 주장하는 중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그런 선심 정책 쓰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노력하는 사회가 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너무 답답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가지 찬반 논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감없이 표현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